안녕하세요. 토마 할리입니다. 지난 영상과 같이 나는 왜 할리를 타는가? 라는 주제로 다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못 드리고 엉뚱하게도 인문과 기별에 대한 말씀만 드리다 끝나서 아쉬움이 남아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동경하던 할리 입문을 슈퍼로우라는 기종을 통해 하게 되었고 중간에 BMW F800GT를 기초하였고 할리와는 다른 매력을 맛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입문 시절에 발족한 클럽의 소중한 추억과 끈끈한 우정을 계속하여 이어나가고 싶은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투어링 기종으로 기별하여 3년 이상을 변함없이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할리를 계속해서 타려고 하는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다들 얘기하셔서 뻔한 얘기이겠지만 여러 메이커의 바이크 중에서 특히 할리로 입문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저의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러나 그런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죠. 저 또한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수많은 난관을 나름대로 헤쳐나왔고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하겠죠. 그럴 때마다 뭔가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는 자기만의 식물 하나쯤을 갖고 싶어 하게 되죠. 바이크가 제게는 그런 저만의 식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말을 타고 광야를 달리는 그런 느낌의 바이크는 할리라는 브랜드가 단연 압도적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할리를 타게 되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표현했지만 위로받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용기 내어 다시 여러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원동력을 스스로에게 주는 매체가 저에겐 바이크이고 그 중에서 할리는 특히 강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취미생활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2007년부터 저는 골프라는 운동에 빠지게 되었고 엄청난 시간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취미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렇게 재미난 스포츠가 없더라고요. 남들은 골프가 무슨 스포츠냐? 놀이지. 라고들 말하지만 전 골프를 잘하기 위해 보조운동으로 스키 타고 달리기 하고 근력운동도 하고 최선을 다해왔죠. 또 골프장 부킹과 함께 갈 멤버 모집, 차량 픽업 등 좋아서 하는 일이니 뭐든 마다하지 않고 즐겁게 1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씩 지치기 시작하더라고요. 조금 뒤로 물러서서 좌우 주변을 살펴보니 내 모습이 조금 웃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정리하다 보니 어릴 적부터 꿈꿔왔던 할리라이딩의 로망이 떠오르고 그날로 할리 매장에 들리게 된 거죠. 면허 없어서 영업사원이 면허부터 따고 다시 오라는 말씀은 전편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다른 취미 생활을 정리하는 방편으로 할리라이프가 시작된 거죠. 하다 보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부킹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멤버 모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주머니가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현재는 골프는 완전히 접고 할리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종과 브랜드적인 특성에 대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타 브랜드의 바이크에 비해 속도 지향형 바이크가 아니다 보니 저 같은 소심한 라이더에겐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물론 할리 가지고 와인딩과 고속 라이딩을 하는 라이더도 엄청나게 많지만 할리는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한 라이딩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한 저 회전의 엄청난 토크는 라이딩을 무척이나 쉽게 해주며 시내 주행은 물론 산길이나 시골길, 와인딩 코너 등에서도 고회전 엔진의 바이크보다는 쉽게 달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탔던 타 브랜드 바이크는 엄청나게 잘 달리고 잘 서는 멋짐이 있었지만 시내 주행 중 조금만 방심하면 출발 시에 시동을 꺼뜨리는 당혹스런 장면을 꽤나 연출했었죠.
400kg가 넘는 무게지만 일단 출발하면 거짓말 같이 가볍습니다. 직발에서는 편안함 그 자체고요. 코너에서도 풍부한 토크로 변속에 크게 구애됨 없이 라이딩이 가능합니다. 또 요란한 커스텀과 바이크 자체의 개성 있는 모습은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지요. 어디에 주차라도 하게 되면 여러 질문 공세에 시달리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주로 묻는 질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몇 cc냐? 최고 속도는 얼마냐? 가격은 얼마냐? 등인데 이 분야에서는 타 브랜드를 완전 압도하죠. 물론 최고 속도는 아니고 말입니다. 또 보기와는 다르게 꽤나 준수한 연비도 자랑합니다. 무거운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리터당 16km는 달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 타봤던 타 브랜드와는 비교도 안 되지만 그런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웃기는 얘기이긴 하지만 매년 신차 가격이 올라서 의외로 중고차 가격 방어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제 차는 3년 전에 박스 깠는 그 후에 신차는 600만원 정도가 인상되었더군요. 저야 현재로서는 끝까지 지금의 바이크를 사랑해줄 생각이지만요. 네 번째는 할리 감성의 대표적 상징. 말발굽 머플러 소리를 들 수 있겠죠. 최근에 미러키 엔진은 오래된 바이크에 비해선 감성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그래도 타 브랜드와는 비교 불가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4~5천만원으로 수억 원대의 슈퍼카 머플러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성비 좋은 것이라고 억지 부릴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바이크의 스피커를 거의 틀고 다니지 않습니다. 머플러 배기음을 들으면서 바이크와 제가 서로 대화를 나누듯이 라이딩 해보면 이거 정말 끝내주는 맛을 느낍니다. 가끔 시내에서 뽕짝 크게 틀고 다니는 라이더들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 찡그리는 모습에 괜히 제 얼굴이 뜨거워지곤 하죠. 그분들은 머플러가 너무 조용해서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많은 할리 라이더들의 입문 동기를 물으면 사나이 가슴을 울리는 배기음 때문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거짓없는 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꽤나 안전제의를 외치는 할리만의 브랜드와 라이딩 클럽, 호그 등등 할리 데이비슨의 문화도 타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처음 바이크 사고 나서도 쉽게 출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한 라이딩 실력이 없어서 위험하다고 계속해서 라이딩 연수를 영업사원이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인지 큰 사고 없이 5년 넘게 할리라이프를 즐기고 있습니다. 각종 어페럴과 장비도 타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한 편이고 매우 튼튼합니다. 그렇다고 예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는 의외로 평상복으로도 라이딩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브랜드라고 생각됩니다. 안전장구를 충분하게 챙겨야 함은 기본이겠지만 가까운 거리나 시내 주행에서는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도 충분히 멋진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할리 데이비슨이 크루저나 투어링이 많아서이기도 하겠지만 의외로 소탈한 멋이 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전 영상에서도 강조했듯이 라이딩 클럽 회원들 간의 우정이 할리라이프를 계속하게 합니다. 물론 다른 브랜드에서 라이딩 클럽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할리 문화가 바이크 선택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몇 군데 클럽에 가입해서 같이 라이딩도 하고 해봤어요. 할리 브랜드의 라이딩 클럽이 조금 끈끈함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된다는 분들도 있어서 이것은 개인차가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연령대가 기본적으로는 40대 후반에서 70대에 분포되어 있죠. 주 멤버는 50대와 60대이고요. 그래서 생각이나 문화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젊은 분들이 가입해서 개성 있는 행동을 해도 많이 이해를 해주는 아량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니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리는 오래되어도 가치가 있는 탈것에 속합니다. 전기차가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조만간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조금은 털털거리는 할리를 타고 들판을 달리고 산과 강을 달리면서 자신을 힐링하고 정신을 맑게 하면서 새로운 용기로 도전하는 당신이 되기 위해서는 할리 데이빗은 한 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 말을 키울 수 없다면 할리라도 한 대 입양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할리라이프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토마 할리였습니다.